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장나라 결혼? 장나라 단 한마디로 9년 동안 보이콧을 당한 대한민국 최고 미녀. 영화배우 장나라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기세를 이어서 중국에서도 성공하게 되었죠. 가수 활동은 물론 드라마, 예능,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장나라는 이번에 드라마 대박 부동산에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팬들과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 겸 성우인 아버지와 TBC 탤런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난 장나라는 자연스럽게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주호성은 배우로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직접 연극을 제작해서 무대에 서곤 했습니다. 덕분에 장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제작한 연극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중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학업에 집중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연예계 진출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가습지와 햄버거 광고에 출연하며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광고업계에서 얼굴을 막 알리기 시작할 무렵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빌보아와 연습생 동기로 나란히 앨범을 준비했는데 당시 장나라는 SM 연습생 중 여자는 둘뿐이었다라며 보아 옆에서 춤 연습을 하려니 내가 하는 건 율동으로 밖에 안 보였다라고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댄스 가수를 원하는 SM과 의견이 달라 데뷔까지 함께 하지 못했다는 장나라는 이후 가수 출신의 사업가 이상우에게 발탁되어 워너엔터테인먼트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2001년 5월 내놓은 데뷔곡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는 다소 성숙하고 섹시한 콘셉트의 곡이었는데 21살 장나라의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 탓인지 대박 흥행을 하지는 못했죠. 소속사를 옮겨가며 오랜 기간 준비한 가수 활동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위기를 맞은 순간 장나라는 인생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트콤 유넌스톱에 출연한 것인데요. 귀엽고 상큼한 자신만의 매력을 200%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구리구리 캐릭터인 양동근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구리버리 커플이라 불렸습니다. 극중 양동근이 입대하고 장나라가 펑펑 우는 회차가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 39.3%를 기록하기도 했다네요. 참고로 장나라의 성공으로 인해 이후 해체되는 1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연기 경험이 촉발되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성공한 멀티 엔터테이너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후속곡 고백과 4월 이야기가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데뷔 첫 해에 연기자와 가수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장나라는 이어 첫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까지 성공하면서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기획 당시 여주인공으로 김희선과 손예진 등이 예정되었으나 캐스팅이 불발되면서 장나라가 맡게 되었다는 드라마는 바로 명랑소녀 성공기였는데요. 주인공인 명랑소녀 차양순 역으로 출연하여 드라마 시청률 44.6%까지 기록하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수입에 대해 장나라는 많이 번 것은 맞다라며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되도록 모르려고 하는 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속기간도 있고 그랬지만 4에서 억씩 계약을 하고 그런 날도 있었다라고 말해 하루 수입이 억 단위이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백상예술대상의 신인상을 받은 장나라는 갑자기 활동이 뜸해지게 됩니다. 2003년부터 중국에 진출해서 활동하느라 국내 활동이 뜸해졌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톱스타로 큰 사랑을 받던 중 과감하게 중국 진출을 계획한 계기는 다름 아닌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 씨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로 중국 진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익이 마이너가 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호성은 중국 진출 초기 중국의 소도시를 다니며 직접 프로모션을 기획해 장나라를 알릴 기회를 만들었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장나라는 결국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의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장나라의 수입은 그야말로 대륙의 수준을 자랑하게 됩니다. 중국 드라마 한 회당 35만 위안, 한화로 약 6천만 원 이상을 받았으며 광고비는 300만 위안, 한화로 약 5억 2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려 10여 년 전의 출연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한류 스타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맨몸으로 진출해 천후의 칭호까지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장나라의 커리어가 바람부는 연처럼 치솟고 있을 때 그녀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2009년 한 인터뷰 중 그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호동 솔직히 중국에 돈 보고 가는 거 아니냐? 장나라 영화 제작비가 떨어지면 아버지가 중국에 보내더라. 이때 자막으로 돈 벌러라고 적히게 됩니다. 이것이 와전되면서 당시까지 중국에서 안티가 별로 없었던 장나라였는데 관련 댓글에 중국 사람은 바보라서 돈 벌기 쉽다라는 식의 악플이 달리게 됩니다. 결국 장나라는 이 사건으로 사과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돈 관련해서는 크게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언론은 장나라는 무엇을 위해 사과를 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장나라는 과연 중국인들을 위해 사과를 하는 것일까? 지금처럼 회사 형편이 어려운 시점에 중국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장나라의 진심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인들은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꼈고 단단히 화가 났다고 썼다. 장나라의 사과와 모든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사와 영화 제작사, 브랜드 모두 일제히 그녀를 외면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경력은 거침없이 추락했다.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외국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9년 동안 보이콧을 당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